자, 좀 쉬고 왔나요? 이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사진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냥 이것도 외운다기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우리가 아는 그런 의식주의 모습이 이때 형성이 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식주가 일단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서양식 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한복보다 양복이나 양장도 이제 입게 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왜 외출할 때 이렇게 막 두르잖아요. 장옷이나 뭐 쓰개치마 같은 거 그런 거 안 입는데요. 그런 복장들 한번 사진도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거 갑신정변의 주역들이거든요. 혹시 이 사람 이름은 알 것 같은가요? 네, 김옥균이죠. 뭐 가보격 이전부터도 이 애들은 머리 자르고 양복 입고 이제 그렇게 다녔으니까 네, 아주 앞서갔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도 나이가 이제 꽤 들어서 다 나보다 어린 나이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제 벌써 그런 때가 됐고요. 뭐 이거는 고종의 후궁 중 한 명이었던 엄귀비의 양장 입은 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양식 음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커피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왜 이전에는 왜 남자? 아빠만 따로 상을 받아서 독상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었고, 뭐 가족들은 그냥 바닥에서 먹는다든지. 근데 이게 같이 함께 먹는 겸상, 가족끼리 함께 둘러 먹는 두레상, 이런 상차림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양 음식, 네. 서양 음식 선생님 커피 사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고종이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해요. 아까 손탁이 만들어준 것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커피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비, 뭐 가비차, 가베, 혹은 쓴 탕약 같아서 양탕국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네요.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 뭐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건물들 인천에서 볼 수 있어요. 인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동인천 가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동인천에 있는 계양장 근대건축 전시관이에요. 선생님도 이거 작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옛날 건물도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도 지나다니다가 와 이런 게 있었네 하는데 그 일본이 만든 은행이 일본 제일은행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제일은행 지점이 또 동인천에 바로 이 근대건축 전시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동인천 그 계양산 거리 가면은 이런 건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직접 좀 찾아가 보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화 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 면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새로운 모양의 시, 새로운 형태의 시라고 해서 신체시인데요. 신체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그런 시예요. 뭐 시조라든지 시가라든지 이런 옛날 형태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현대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새로운 순한글로 쓴 소설, 주로 약간 계몽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제목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 알면 됩니다. 혈의누, 금수회의록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예술 부분에 가면요. 찬송가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서양의 근대 음악들이 소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사는 우리나라 가사인데 이제 멜로디가 서양식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처음 애국가 만들어졌을 때 가사는 있는데 멜로디가 없어서 스코틀랜드 민요 알아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들 여기에 맞춰서 불렀어요. 옛날 진짜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었더라고요. 그걸 창가라고 해요. 신기하죠? 어쨌든 선생님 노래도 부르고 별걸 다 하네. 자, 그리고 서양식 극장, 원각사도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사에서도 이제 슬슬 우리 민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민족을 주체로 하는 그런 역사 서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신채호라는 사람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독사신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이란 책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체인데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거를 제시를 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위기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했던 뭐 이순신 같은 위인전 많이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독립했고 건국됐고 망했는지, 외국의 흥망사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국어에도 관심이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그 중립파론 주장했던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제 유럽을 막 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근대화를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책인데요. 국한문을 같이 썼다라고요. 국어와 한자를 같이 쓴.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도 네,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개화기 때 참 많은 종교들이 이제 등장을 엄청 하죠.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천주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가톨릭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뭐 병임박해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천주교 쪽에서는 특히 보육원, 고아들, 그리고 양로원 운영하는 그런 사회사업에 치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인데요. 이 개신교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것처럼 교육이나 의료 부분, 네,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유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게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이에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일본의 불교 포섭 작전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막 쇠퇴해가고 막 이러니까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써서 야, 불교도 막 스님들 유학 가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용운은 많이 들어봤죠? 시 유명한 거 하나 썼는데 님의 침묵이라고. 네. 아마 얼굴도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예, 박은식 씨. 조선 유교 구신론 쓰신 분이고요. 이제 한용운, 만해 한용운이라고 님의 침묵 쓰신 스님이에요. 조선 불교 유신론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천도교 같은 경우는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이. 왜 바꾸게 되냐면 동학 안에서 친일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동학을 계승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종교가 조금 특별한 종교인데요. 나철과 오기호가 만든 종교예요. 이 대종교가 믿는 건 바로 단군 신앙입니다. 단군을 진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단군이라는 민족 단일의 어떤 신앙하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에 앞서는 그런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또 봤으면 좋겠어서 전차랑 관련된 영상도 함께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이것도 함께 잘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목요일 안에 듣고 질문에도 답변을 하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